바다가 내어준 보물들이 가득한 곳. 이곳은 인심도 바다처럼 푸진 마산 어시장입니다. 고단함과 활기가 늘 공존하는 시장. 어쩌면 복잡한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가장 간단한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가끔 시장에 나서봅니다. 이곳에 넘치는 활력을 보면서 그래도 살맛나는 인생이구나 마음 한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 아닐까요?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시장은 그래서 정겹고 눈물겹고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곳은 바다 내음 가득한 경상도 객가 마산 어시장입니다. 새벽 5시, 바다가 제일 먼저 깨어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침 첫 경매 소리와 기러기 소리가 잘 맞아떨어지는 이 아침, 본격적으로 마산항도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노련한 중매인들의 손놀림이 빨라지면서 경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데요. 새벽부터 한바탕 비지땀을 쏟아내고서야 싱싱한 선물들은 제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만족하세요? 어가가 좀 단가 세지 오늘. 날씨 더운데 비교하면 오늘 단가 좀 셉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래 됐냐면 오늘 물량이 좀 작거든요. 네. 물량이 좀 작거든요. 70년. 70년이요? 네. 어우, 많으시네요. 많습니다. 아니, 힘드시 않으세요? 힘들지. 버려물러고 힘든다니까. 어시장 사람들에게 중매인 번호는 한 번 부여되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그 자신의 또 다른 이름과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삶의 번호 25번. 이곳에서 똑순이로 통하는 이정희 씨. 다른 집들은 생물을 팔고 있는데 이정희 씨의 물건들은 어쩐 일인지 냉장고로 향합니다. 꽃게들, 삶아낼 꽃게들, 라면 꽃게, 옹치, 뭐 그런 거예요. 뭐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냉동 창고인 줄 알았어요. 냉동 창고가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쌀 때 많이 넣어놨다가 자기들이 이제 필요할 때 가져가고. 그럼 손님들을 위한. 그렇죠. 그러고 이제 물건이 좀 남으면은 넣어놨다가 또 팔고. 보통 중매인 번호는 자녀나 동고동락한 직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잇겠다는 의지의 확인이자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뜻입니다. 0038 이런. 0038 안 되거든. 그냥 0038 이런. 이 억척스런 삶의 번호가 안타깝게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큰 배가 들어오는 날. 서해 어청도에서 10여일간 조업한 오징어 배가 마산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 배가 2통이 있는데 2통이 있어 마산 어시장에 경매하는 경락비 보통 뭐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연중에 그렇게 하는데 많이 잡으면 좋죠. 많이 잡을수록 마산에 저희들은 마산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 선원들한테도 좋고 저희 선주들한테도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이날 들어온 오징어는 5,300박스, 호가는 34,000원부터 시작했는데요. 야, 3만 2개!
몇 번 호가를 부르더니 경매는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4만 원의 낙찰. 이 오징어들의 일부는 국내로, 나머지는 바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화됐지만 마산 어시장의 역사는 무려 250여 년. 조선시대 조창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들어섰다고 하니 국내에도 이만한 시장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점포수만 2,000여 개, 8개의 명물 골목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마산항의 아침은 마치 시끌벅적 오케스트라 합주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은 진동골목입니다. 부지런하기는 진동골목 할머니들을 따라가기 힘든데요. 눈치 빠른 단골 손님들은 이른 새벽장에 나와 낚아채듯이 좋은 물건을 사갑니다. 왜 이곳이 진동골목이냐고요? 진동면에서 물건을 떼와 최초로 난전을 만든 사람들이 이 진동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열에 2만 원 줄게. 그 골목이 진동 골목이. 원래 우리가 진동 사람이 이 골목을 하나 거래해가지고 우리 진동 사람을 딱 이 골목을 다 하나 진동 골목이라고 만들었어. 이제 그 진동 할머니들도 다 떠나고 이 골목엔 두 분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두 할머니가 있어 아직은 진동골목입니다. 손님들에게도 이 진동골목은 진짜 좋은 고기 골목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오세요? 요 골목에는 단골이십니다. 짱어는 이 할머니 짱어가 제일 맛이 있어요. 그러세요? 오. 우리 짱어는 이 할머니한테만 사 먹어요. 꽃다운 27살의 홀로 된 할머니. 평생 생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보는 눈은 남자 보는 눈보다 정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시하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이다. 그때 그때 나는 이 할머니들이 철 따라서 맛있는 고기를 권하거든요. 예, 요즘에는 뭐가 맛있다, 노래미가 맛있다, 요즘에 볼리가 맛있다, 이런 거 권하는 게 따라가면 여기 붙이려고 그러지. 좋은 생선만을 고르는 할머니들의 눈썰미와 장사 노하우는 어느덧 진동골목만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골목에선 가짜를 진짜처럼 팔아서도 안 되고 진짜도 비싸게 팔아선 안 되는 엄격한 규율이 전통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는 이제 양식이 좋다고 막 영양 가치가 많다고 이래 이제 텔레비에서든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귀하거든요. 되게 귀한 길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양식을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가치고 막 싸구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귀합니다. 귀하고 있는 거 파는 집 몇 집 없습니다. 장사는 이문보다 정직함을 먼저 배워야 장수한다는 겁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재수를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동골목은 생선 외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명태포를 떠서 파는 골목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하나 주세요. 언젠가부터는 조기도 포를 떠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기포가 예, 이 마산 어시장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만 있어요. 친정 엄마가 여기 사시다가 부산 가시는데도 여기 저보고 부탁합니다.
여기만 있으니까 마산에만 있으니까. 어, 예. 어떻게 해 먹습니까? 그냥 저래 이제 아줌마 손질해 주시면은 네. 갖고 가가지고 이제 소금 간도 안 하고 집에서는 안 하고 그냥 밀가루 계란 이래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 게안 전을 나고. 붙이세요? 예, 전을 붙입니다. 제사상에도 올라. 예, 제사상에 올린다고 살아서 오늘 시아버지 제사했어요. 오래됐습니다. 마산에서는. 조기가 많이 나는 마산 어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제사 음식, 조기전. 그 짭조름한 바닷맛이 바로 진동골목의 오랜 향기가 아닐까요? 거리로 나서봅니다. 시장의 절반은 난전입니다. 현대화된 시장보다 난전거리로 나서면 웬일인지 진짜 시장에 선 기분이 듭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이곳에서 40여 년을 버텨온 고등어 행상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5,000원에 까지 맞겠어. 할머니의 고단했을 세월이 뭉클하게 전해져 옵니다. 할머니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5시.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가깝. 할머니 저 진동 골목에서 안 하고 응. 여기 도로가에서 하세요? 진동골목에 저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없다 이가. 그래서 한 거야. 할머니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40년. 40년이요. 응. 40년 동안 이 도로가에서 하셨어요? 돌아갔어. 단속 머리크만 가져가고 네. 또 아무렇게만 여 팔고 시간 되면 9시 20분 되면 단속이 오거든. 네. 또 그러고 나면 11시 되면 단속이 안 오거든. 예. 또 그러면 11시 되면 단속 한 2시 되면 단속이 또 와. 단속을 피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전을 펼쳤다 접었다 해야 하는 할머니. 장사해 먹기 참 고달픕니다. 그 와중에도 생선 상할까봐 얼음부터 채워둡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단속은 무사 통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뺏기도 할 수 없지. 뺏기면 뭐 그날 뭐 큰일 하는 게 있고도 힘든다 이거. 에휴, 하나면 좋은데 그래. 그렇게 안 하기가 안 되고 며느리도 그만 가고 있고 그래 손지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나가 이러만 해도 아들은 술 먹고 있고 딸은 잘 살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잘 살아. 아마도 마산 어시장 최초의 난전거리 진동골목 옛 모습이 바로 이 할머니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앞장수 할머니도 큰 길가에 떡하니 난전을 차려놓았습니다. 보아하니 하루 이틀 장사한 것 같지는 않고 단속이 떠도 그저 태평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바르는 약에 가루약까지 가정용 상비약으로 없는 게 없습니다. 과연 장사가 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얘도 이제 단골 손님 와서 이제 사가는 사가고 그럼 이따가 가고 막 그래갖고 그런 게뺄수 있습니다. 마수하셨어요? 네? 마수하셨어요? 맛은 했어요. 어찌는지. 뭐 파셨는데요? 응, 뭐 에? 파셨는데? 물약하는 무좀약?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 아은에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출석 도장을 찍는 이유입니다. 아침 폭우는 새벽과 달리 오히려 조용합니다. 서울달은 9월 1일 날 놀고 나면은 백화점에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마산 어시장에는 신참 경매사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배우고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차세대 경매사들을 이렇게나 많이 배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공짜 과외 수업 때문인데요. 15만 원 8번. 하얀게 15만 원, 5만 원, 5천. 무조건 소리만 질러서는 금방 목이 상하기 일쑤. 목소리 단련에도 노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5만 원 10번, 3만 원, 13만 원 10번. 입찰 가격과 수지법을 신속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보다 경매사들에겐 중요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기합 소리는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뜻이고 그 다음 중매인들의 수신호에 맞춰 값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낙찰가와 낙찰된 중매인 번호까지 부르면 하나의 경매는 끝이 납니다. 경찰은 목소리도 좋고 소리 다 좋네. 조금 더 빨리 불러라.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 아직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편인데 조금만 이제 목도 좀 트이고 하면은 훨씬 재밌고 그럴 것 같습니다. 벌써 생소한 직업이라서 이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확실히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한다는 게 중매인들 앞에 서서 이제 제가 모든 걸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이제 오늘은 옥상에 왔지만은 이제 산에나 계곡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저희도 득음하듯이 이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연습을 하고 부단히 단련을 합니다. 됐어. 얼마씩 내려가자. 그 올라서 시간 나는 대로 올라서 연습하게 해라. 아 덥다. 날이 되고. 공판장 옥상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의 무사귀양을 기원하는 제사를 모시는 신당입니다. 제사를 어시장에서 어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다가 중간에 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우리 중민들이 이제 맡아가지고 옛날에 저쪽에부터 신당을 지어가지고 신당기가 제일 진행이 시작한 기가 이제 1905년이더라고. 그 음력 3월 28일 날 이제 한 번씩 지내고 이게 이제 중간에 뭐 우리 수협 옮기고 하면서 또 중단이 됐다가 요 이제 새로 요따 치가지고 그래 이제 시장을 또 중매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50년 동안 중단됐던 것을 매미 태풍 이후 다시 복원한 것인데요. 희한하게도 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산 어시장의 또 하나 특별한 골목, 돼지골목입니다. 해군이 득실한 어시장에서 육군인 돼지골목의 존재는 더없이 특별해 보입니다. 돼지 골목이라 그러는데 예. 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4집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제 안 하고 내 집 밖이래요. 예. 네.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문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데리고 하면 인건비 안 나오지 않겠네. 하나씩 데리고 하고 막 이러지. 많이 데리고 못해 이제 손님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족발 같은 이거는 이제 토요일, 막 일요일 이럴 때 이제 관광 놀러 갈 때, 수육도 관광 놀러 갈 때 이럴 때 시기이기 때문에 요새 여름에는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럼 옛날에는 많이 했지. 족발 삶는 양념은 집집마다 비결이 다릅니다. 어느새 전통의 맛은 딸과 며느리에게 전수되어 스승을 능가하는 달인들이 되었습니다.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돼지골목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 가는 데 비해 마진이 별로 없는 장사. 그래도 20년 지기 친구와 세월 낚는 재미, 단골 손님 보는 재미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이 골목을 꿋꿋하게 지키고선 돼지 할머니. 이제 우리는 막 이제 좀 동작도 느리고 아무래도 며느리 썰이는 거하고 우리 썰이는 거하고 며느리가 잘 썰이. 40년 장사. 할머니의 인상도 어느새 인심 좋게 변했습니다.
마산 어시장은 거대한 미로입니다. 업한장에서 시작된 골목은 소매골목과 명물골목, 한자촌 술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골목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옛 이름이 골포였다고 합니다. 예, 그 마산은 250년 전에 조창이 이제 설치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거든요. 그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생길 때 이 길이 형성된 겁니다. 대략 25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저 위에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어시장으로 내려왔다가 어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생선이든 채소든 이런 것들을 들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길이 간선도로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산 어시장은 조창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시대 조창에는 나라에 바치는 곡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골목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골목이 이제 어시장 주변의 명소가 된 것이지요. 복잡한 장터를 잠시 벗어나 시장 주변 골목길을 걷는 소소한 즐거움이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장꾼들이 드나들던 250년 된 옛 골목길. 그 언저리에는 100년도 더 된 오래된 상점이 있습니다. 현대와 과거의 절묘한 공존. 어쩌면 마산 어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바다의 향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곳. 마산 어시장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횟집 골목 때문입니다. 300여 개의 횟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풍경. 마치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곳의 회맛은 이고장 사람들보다 객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연산 오리는 맛있습니다. 마산 어시장하면 생각나는 거. 어시장 하면 뭐 인심 좋고, 요 고기가 굉장히 많고, 애가 타 지역보다도 이 싱싱한 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 합성농도 있어도 안 싱싱해서 그래서는 못 사요. 이리 오야 내일 오야 하지. 자연산 생선이 많기로 유명해 미식가들이 찾는다는 마산 어시장 횟집 골목. 그런데 이 골목에선 자연산 생선보다 더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우리 어시장에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도우미, 마늘 말 것 자체로 도우미 아저씨. 성격이 아주 급하고 좀 한 자리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 동네를 다녀야 돼. 맥가이버 할배라고 막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산 어시장 맥가이버 하승규 씨. 별명답게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형님 어디 갔어요? 이 집 사장은 오늘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가 부르지? 서울 갔습니다. 서울. 후가 받아갔어요. 마산 어시장 모든 수리는 바로 이 사람으로 통한다니. 이분 없으면 장사 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인도 없는 빈집 수족관 바닥 수리를 해주고, 낡은 쇠파이프에 방수 테이프도 감아주고, 심지어는 칼과 도마도 직접 만듭니다. 하승규 씨가 제작한 칼은 쉽게 닳지 않고 횟감이 손을 타지 않아 신선한 맛이 오래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철 톱날을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서 만드는데요.
좋기 4, 5년은 거뜬히 쓴다고 하니 명품이 따로 없습니다. 나무가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여기입니까? 크기가 뭐 이 정도 같으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좋네요. 요거 석점만 좀 캐요. 예. 이쪽으로요? 네. 네, 이쪽으로. 보통 세로로 자른 평도마를 횟집도마로 많이 쓰는데 하승규 씨는 원통 그대로를 살려 도마를 만듭니다. 손수 대패질을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통 도마의 수평 높낮이를 다르게 해야 칼이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날만 새면 아침 되면 칼 갈아둬라, 도마 갈아둬라, 뭐 세멘 발라둬라, 뭐 우리가 칼 만들어둬라, 뭐 우리가 부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부탁할 데도 없고 진짜 만인의 할아버지예요, 동네에서. 너무 좋아요. 살짝 떨어지면 밑에 빠개 분대잖아. 딱 붙이고. 갈라진 도마는 수시로 고쳐주는 데다 주문 도마는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맞춤 제작까지 가능해 언제든지 도마와 칼은 맥가이버 할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자, 도마가 좋습니까?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도마, 새도마 어떻습니까? 새도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칼도 잘 먹고, 예. 고기가 미끄럽지 않고 잘 쓰립니다. 오늘 땀을 뻘뻘 흘리면 진짜 연구신이야. 아주머니들이 많은 마산 어시장에서 맥가이버 할아버지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랜 골목길에 위치한 시장의 밥집. 시장 사람들에게는 참 정다운 곳입니다. 먹어보지 않아도 밥맛은 분명 묵힌 장맛일 겁니다. 다섯 번째, 나는 일곱 번째, 여기는 여덟 번째. 그럼 우리 그냥 이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생겼으면 놀고 됩니다. 넣어서만 사람 얘기하고 밥이 맛있는 거 같아요. 딸부잣집 황씨 세자매. 큰언니는 설거지 담당, 동생은 생선구이. 반찬 담당 막내가 차려낸 밑반찬들은 어머니가 조물조물 금방 묻혀낸 밥상 딱 그대로입니다. 여기 온 지는 한 5년 됐는데 1월은 아예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놔주고 평소는 아침마다 와요.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보다 이 집 밥을 이 집밥이 더 맛있습니다. 우리 마늘 안 큰일 나는데. 연락 못해라. 사실 시장 밥집은 가게에 오는 손님보다 배달 손님이 더 많습니다. 주 고객이 모두 상인들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나. 이거 뭐만 가면 돼. 아, 난 무조건. 어머니 멀리 가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대략 몇 분? 아무리 먼 거리라도 1인분이라도 배달해주는 것이 시장 밥집, 시장 인심입니다. 덕분에 배달 할머니의 어깨와 다리는 늘 퉁퉁 붓고 아프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이제 1년 넘었어. 아프신 적 없으셨어요? 오븐에 더위에 쓰러질 뻔했다. 아직은 따가운 햇살 아래
식판을 머리에 이고 시장 골목길을 누비는 할머니의 뒷모습. 백화점 서비스 정신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푸근한 서비스의 비길까요? 왜 배달이 더 싸요? 배달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싸야 되는데 상인 특혜 500원 깎아주네요. 물안 오기가 2인분이 4인분이 되고 1,000원짜리 밥이 5,000원짜리 밥이 되기도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함께 나누면 고달픈 장사도 덜 서글프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장터 아줌매들의 구성진 웃음소리는 밥상 앞에서 더 유쾌해집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지요. 오늘 안 하셔? 잘 봐봐 있어. 안 할랍니까? 예. 시장 사람들의 식사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국수 잡수 있어. 때가 되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마술을 해야 비로소 아침이든 점심이든 첫 곡기를 해결하는 것이 난전 상인들의 식사입니다. 있어. 어제도 안 먹던데 내 안에 국수 한 그릇 물 한 거 가보고 이래 그릇만 놔두고. 국수 한 그릇 가시소 손님. 국수. 예. 국수 한 그릇. 내가 물 부어 갈게요. 별다른 공영 없이도 시원한 다시 국물에 말아먹는 시장 국수. 됐습니다. 공룡 찍으려고 뭐한다 그래 찍어 하면 앉아 파케래 예. 막 고기 아줌마가 고맙습니다. 예. 허기진 배에 후루룩 한 젓가락 말아 넣으면 그 감칠맛은 이상하게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하는 그 맛이더란 말이죠. 도심에서는 1, 2천 원으로 어디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나요? 밥은 몇 개 팔아요? 밥은요? 50개. 50개. 밥 한 그릇은 얼마? 1,000원. 그러면 밥만 팔아가지고는 남는 게 있습니까? 쩌매만 안 가. 자원봉사 하는 연하가 쩌매만 팔기만. 쩌매만 안 가면. 예예예. 봉지밥 한 개라도 먹을 수 있으니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밥 굽는 일은 없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오며 가며 뜨끈한 콩국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마산 어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콩국은 은근한 불에 중탕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찹쌀튀김 고명을 올리면 쫄깃한 맛이 어우러져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주로 이제 시장 이제 그 새벽장 보러 오신 분들이 이제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제 식사하기 이제 어렵고 막 이런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좀 많이 드시고 가요. 따끈한 콩국 한 그릇에 2,000원. 이제는 부쩍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상인보다는 일부러 들리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요, 이 콩국을 한 그릇 먹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콩을 자주 먹어요. 새벽 3시 반부터 오전 11시까지 사람들의 지친 속을 데워주고 나면 장사는 끝이 납니다. 하루의 절반을 거꾸로 살아야 하는 콩국 아주머니에게도 이제 더욱 시린 가을이 찾아오겠죠. 쌀쌀한 날씨에 먹는 따끈한 콩국 맛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사람이 그리워지는 계절, 비오는 시장 모퉁이에서 반가운 마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여기가 옛날에 선창 때 주면 황제다방인데 요즘은 노인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고 마음 먹고 찾아봤습니다. 왕년에 마산 어시장에서 잘 나갔다는 어르신들이 출석 도장을 찍는다는 이곳 골목다방. 한때 마산을 주름잡았다던 이승기 선생이 빠질 수가 있나요? 호시절 골목대장들은 이제 평균 나이 80이 넘는 노신사가 되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다방은 다방인데 마치 휴게소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어르신들이 장기나 화투를 즐기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누거나 일을 보기도 하는 일종의 시장 경로당인 셈입니다. 자 죽었다 이거 이런 나온 이런 사람 이런 장이 어디냐 자 죽었다 이거 이런 어느 정도 장이 좀 되나 이거지 나이가 들어도 갯가 사람들의 기질은 깡이라고 장기판에서도 쉬이 물러남이 없는 어르신들. 어르신 보니까 코를 잘 쓰시네. 여기에 주변의 훈수꾼들까지 보태지면 제법 재미나게 큰 소리도 나곤 하는데요. 못 삐져 장군인데 지금 장군 아니라 장군인데 지금 먹는 거 무슨 장군고 어디 그럼 뭐라 장군 아니고 이거 장군만 아니고 장군만데 그럼 저 은퇴한 골목 상인들이 마지막 여흥을 누리는 이 다방에선 100원짜리 화투에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5000원짜리 밥을 시켜서 먹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젊은 시절 그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들에게 시장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분하고 내하고 아침 5시 되면 출근합니다. 차 마시러 옵니다. 새벽 5시요? 예, 5시 되면 나는 차 한잔 먹고 자기 두고 10시 5분 차로 북면 온천 갑니다. 매일 갑니다. 예, 매일 가지고 모여가고 오면 8시 반 됩니다. 그래 맞춰 먹고 또 요 옵니다. 하루 많은가? 그 젊을 때 뭐 하셨습니까? 젊을 때 고기 장사했지, 판장. 어판장에서요? 어판장에. 어판장에? 네. 무슨 뭐 생선, 갈치? 뭐 고기 안 한 거 없어. 중매 하셨어요? 중매는 안 했지. 중매 가면 더 크게 했지 내가. 돈 많이 버셨겠네요. 많이 버리기도 하고 많이 내버리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 네, 어판장에. 시장의 유일한 치외 법권 지역. 이런 황제 손님들을 다방 주인조차도 이제 어쩌질 못합니다. 매상이 올라옵니까? 매상은 없습니다. 하루에 4,000원씩 받아가지고 무슨 매상이 되겠습니까? 개우 빠먹고 살지. 아침에 보니까 와서 저녁까지 계속 앉아 계시던데 한 분이서 평균 몇 잔 정도 차를 마시던가요? 뭐 한 잔 거의 한 잔 먹고 한 잔씩 먹고. 시장의 뒤안길,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알고 보면 그런 그들이 다 살아있는 시장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포구를 고향으로 둔 마산 사람들에겐 잊지 못할 향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시장의 경계에선 일명 홍콩바라 불리는 갯가 횟집입니다. 옛날 홍콩바 있었죠. 바닷가에. 근데 나래비집으로 그래 알고 있고 그때 가면 학구방처럼 돼 있어도 쫙 있으니까 들어가갖고 집집마다 이제 해를 하니까 거기서 배 묵고 소주 묵고 그렇게. 바다가 매립되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시절 홍콩바. 그때 그 자리에는 포장마차식으로 남아 이곳이 한때 홍콩바 자리였음을 추억하게 합니다. 예.
요저 먼지 까는 저 앞에 저서부터에 1번부터 64번까지가 대우백화점 여기서 보면 대우백화점 꺼다니시면 저까지 요 나립이다. 노날 그대로입니다. 한 개도 안 변했어요. 요 나립이 끝까지 64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쌈판이 들어있어요. 3, 4평 되는 허름한 횟집 홍콩바. 다락방이 있었고 아이스박스 위에는 썰어놓은 회와 안주거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달라진 거라곤 매립된 바다와 할머니의 깊은 주름살 뿐입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이게 홍콩바가 이런 자리 아니에요. 시장에서 나고 자란 만화가 방학기 선생에게도 홍콩바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다가 다 들어와가 있지. 여기 전봇대 바로 뒤에 다 바다에 뒤에 다 바다. 그러면 이 집들은 전부 다리가 그러면 바다로 그러면 저 내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바다 전부 저쪽 끝까지 저 지금 저 비중기 있는 저까지가 이제 완전히 매립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멀리 나가버리죠. 많이 나갔지요. 시세는 아주 확장이 됐는데 바다가 너무 멀리 가버려서 조금 아쉬운 데가 있는 거예요. 항구의 정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게 좀 있지. 조목조목한 그런 게 옛날에 있던 그런 게 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지. 옛날의 낭만은 자취도 없어졌네. 그런데 산천이 다 바뀌었지. 친구들은 좀 해주세요. 바다를 내어주고 들어선 시장. 바람이 세서 붙여진 이름 대풍골목이 홍콩바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생기면서 처음 들어선 횟집 골목. 대구 횟집, 칠원, 창녕, 산청, 진주. 제각각 떠나온 고향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갯가 시린 바람 맞으며 쌓은 세월. 이 골목 주인장들도 간판 이름만큼이나 정겹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은 자신의 추억을 더듬어 횟집을 들어섭니다. 뭐 옛날부터 하시는 집이 여전하시네요. 아, 예. 너무 좋은 덕분에 뭐 계속 하셔야지. 잘 드시죠? 네. 옛날 회상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옛 단골이어서 더욱 반가운 손님. 알고 보니 이 집 주인장 내외가 옛날 홍콩바 63번 가게를 운영했던 분들이네요. 그래가지고 1번 64번 그때는 공장으로 숯불에 그렇지 공장을 그래 공장을 참 무상 공장이라고 해요. 하나가 쳤어. 홍콩바란 이름이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할 겁니다. 마산 사람들도 듣기는 많이 들어도 어떻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홍콩을 닮았다. 그래서 이 홍콩바라고 얘가 나온 거예요. 공장을 이래 바꾸고 볼면을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산 시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뒤에서 부하들 큰 거느리고 오시더라고. 오면서 보면 와 홍콩에 가면 이런 곳이 있는데 마산에도 역시 이런 데가 있구나. 와 지어가지고 홍콩바라고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이 났어요. 그래고 이제 우리 주인들이 하는 말이 와 좋은 집을 하나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다 그 주모들이 앉아가지고 이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시장에 한번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홍콩에 있는 바와 7, 80년대 폭우에 줄지어선 집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마치 홍콩의 바처럼 보여서 홍콩바라 불렸다는 설까지. 홍콩바란 이름을 가지고도 옥신각신 정설은 없는 모양입니다. 분명한 것은 홍콩의 항구와 비슷해 보였다는 건데요. 맞아요. 유리가 된 겁니다. 그 시절 홍콩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더욱 궁금해집니다. 추억의 조각들을 퍼즐 삼아 직접 그려보는 홍콩바. 나이가 70 이상 된 사람들이고 마산에 사는 사람들이라야 해질녘 칠흑 같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파도가 찰썩대는 부두를 주춧돌 삼아
따개비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자그마한 횟집. 추억 속의 장소를 끄집어내놓고 보니 그 시절 방황했던 기억들도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순한 소리 들으면 순한 거에 마고 2차에다 그래. 얼마를 갖다 놔도 얼마든지 먹고 한 상자 한참 그 청춘의 고통 그리고 방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절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삶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인데 그때 다들 그 당시에 삶에서 이제 뭐 여자 문제 있고 그다음에 직업 문제 있고 진로 문제 있고 이러는데 다들 한 가지씩 이상씩 그 홍콩바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느낌이랄까 추억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래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지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정신 없었고 어디든지 일이나 하면 뭐 직장 구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저녁에는 오직 어디를 가느냐 홍콩바로 온단 말이야. 제일 실비니까 싸고 맛도 있고 아주 이거 우리 아줌마들이 이 손수 다듬어주는 이 솜씨가 진짜 맛이 있거든. 우리 요즘 외식집에 가서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주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콩바라는 게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사실이 어땠다 하는 그 팩트보다도 이게 뭔가 뭐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나 추억의 공간들이 그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한단 말이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전부 다 그 존재가 없을 텐데 사람들이 지금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홍콩바라 그러면 다 뭔가 아슬한 그 추억과 그 뭐 이상한 애잔한 무슨 비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홍콩바라는 이름이 갖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 사람 가슴을 젖어들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네. 당시에는 아주 사소한 풍경들이었을 이야기. 한때는 그 서너 평 되는 공간에서 토론과 문학, 방황과 꿈, 그리고 사랑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그 변방의 주점 풍속도. 이제 추억 속의 풍경은 한 줄 식기로 남았고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한 예술가에게는 수많은 작품의 컷으로 남았습니다. 자, 안녕. 예, 고마워요. 예. 아니, 얘가 왜 댓글 보는 거야? 어느덧 고단한 시장의 하루도 한 잔 술에 녹아 들어가는 시간. 하루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 마감하지. 계기 몇 마리 좀 배주소. 시장이 잠들면 포구는 깨어납니다. 절망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어깨 한 편을 빌려주는 밤바다. 시장과 포구의 경계에서,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새벽의 활기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내어준 시장 사람들이 오늘을 견디며 사는 삶의 방정식인 것입니다.